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이벤트에서 연설을 막 끝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분리 위헌 판결이 나온 지 70년이 지났지만 미국 학교의 인종분리는 여전하다는 지적 속에 하는 연설로 흑인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노력입니다. 오늘 세계 언론의 미국에 관한 공통적인 탑 뉴스는 텍사스 주지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람을 사면한 케이스입니다.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휴스턴 크로니클은 주지사가 폭력 범죄에 대해 사면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주정부와 정치적인 정서에 따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픈 사람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시위대를 구별하기 위한 법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후변화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화석 연료를 규제 없이 생산해내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폭염과 허리케인 속도가 가장 빠른 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할 당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기간에 본인의 집 앞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길을 걸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4명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소비자 금융위원회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방약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메트로버스와 지하철 안전에 경찰력을 투입한다면서 공공안전정책을 발표하고 몇 시간 만에 메트로버스 안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시기와 경찰력 증강으로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이어집니다.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총장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이유로 휴직 처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막 헤드라인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끝냈습니다. 오늘 그 내셔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박물관에서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미국에서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몇 개가 있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법이 아니라 판결이 있는데 때로는 법보다도 훨씬 위인 연방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이 같은 판결이 나오고 7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학교에서의 이제 인종분리, 인종차별, 완전히 그 백인과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막는 법이 만들어지고 70년이 지났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이 같은 법이 시행되고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분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연설은 분명히 선거철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 두 가지를 해라 하면은 라틴계와 흑인계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표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대학생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젊은 층의 유권자들 지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흑인의 지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됐는데 그것도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확 뭔가 바람이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마침 이런 그 중요한 시기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거 보니까요.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델라웨어에서 자랐으니까 델라웨어주에서의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를 없애는 이걸 끝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 미국에서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은 참 어퍼머티브 액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백인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인종, 그 당시에는 흑인이었지만 흑인으로 시작돼서 항상 소수 인종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그동안의 차별 같은 것을 금지한다는 건데 델라웨어 주에서 그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우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미국 같이 부자 나라에서 교육이 최고가 되지 않는다는 뭐 구분 없이 그리고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백인 학생들도 백인 학생들끼리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인종 그리고 수입 면에 있어서도 좀 부자, 중간, 가난한 사람 이런 학생들이 섞여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인생에서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바로 이 브라운대 교육위원회의 이 판결 나온 70주년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있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없애고 있다.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점을 상당히 강조하는 연설이었습니다. How can we have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without the best education in the world? I mean, it's not possible. That taps into the full talents of our entire nation. And the answer starts with childhood, early.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최고의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조기 교육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들의 배분 그리고 이제 뭔가 그 1년만 지나면 학생들이 뭐 좀 지원이 잘 되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실력 차이 같은 것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펼쳤고 무슨 뭐 기간 산업 법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좀 그 중간층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베네핏이 들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Reading. But 1 year of universal high quality pre-K could eliminate 98% of that gap, just 1 year. And children go to preschool who are nearly 50% more likely to finish high school and go on to earn a 2-year or 4-year degree no matter 네, what their 그러니까 background. 프리스쿨에 다니고 교육받고 하는 학생이 나중에도 이제 훨씬 하이스쿨을 졸업할 그럴 확률이 뭐 50% 이상 프리스쿨 다니지 않은 학생보다 높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분리가 없는 정책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흑인 유권자들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USA 투데이의 탑뉴스를 보니까 다른 어떤 주요 신문도 이 내용을 탑뉴스로 하진 않았는데 USA 투데이가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를 끝낸 바로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70년이 지났는데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게 이 탑뉴스의 헤드라인이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때의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예전에는 단순하게 흑백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다른 인종의 이민자들도 왔지만 7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색깔에 의한 분류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요즘에는요. 역시 요즘에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지역에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 어떻게든 물론 그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로컬 그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그 세금의 갭 같은 것을 연방 정부 기금 같은 것으로 막아주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커네디컷 같은데요. 커네디컷 같은 데는 완전히 나눠질 수 있겠죠. 부자들 뭐 별장들도 많고 하지만 그러면 그 별장지기는 누가 합니까? 별장을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와이트 그 주인들이 갖고 있는 그 별장지기들은 다른 인종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USA 투데이에 인터뷰를 한 그 라틴계인데 한 분이 내가 하이스쿨 다닐 때 그 커네디컷도 항상 부자 동네에는 가난한 동네도 붙어 있게 돼 있습니다. 청소도 해줘야지 되고 내니 역할도 하고 빨래도 해줘야지 되고 음식도 해줘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붙어 있죠.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커네디컷에 브리치포트라는 데서 이분은 이제 엄마인데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자 동네에서 어떤 뭐 교육 관련 일이라고 하든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브리치포트에서 하이스쿨 다닐 때 정말 유리창도 깨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내 딸이 10살인데
마찬가지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하는 이 지역에서 뭐 무슨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같은 것에 관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얼마나 학습이 다른가. 내가 다녔던 학교나 나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아주 자동차로 가면은 짧은 거리에 있는데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학생들이 뭐 전자로 된 그 칠판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학교 앞들에서 펼쳐진 그런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서적으로 뭐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그 학교의 수업에 따라가기가 좀 힘든 어떤 이유로든 그런 학생들에게는 전부 1대1 과외를 시켜주는데 내가 다닌 학교나 나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다. 아직도 학교에서의 그 어떠한 그 분리가 있는데 이 분리는 요즘은 돈으로 많이 그 구분이 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피드몬트 같은 그 엘리트 지역은 가난한 지역보다 뭐 학자금도 그 학교 그 여러 가지 세금도 있지만 어쨌든 한 학생당 들어가는 돈이 2배 이상, 뭐 2배만 되는 학교보다도 더 많이 차이가 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아무리 뭐 정부에서 개입을 해도 여전히 학생당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학생들이 뭐 정서적인 뭐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학업은 물론이고요. 실력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혀 이제 다른 계층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USA 투데이의 그 보도거든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군요.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 같은 연설을 했고 여전히 미국의 학교에는 이런 그 분리가 있다. 그러므로 뭐 한인을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우리 그 자녀에게 좋은 빛이 되는 그런 학교에 보내시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어떤 분들은 너무 그런 데 갔더니 야, 우리도 웬만큼 산다고 했는데 차별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고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교육도 흑백에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그 세계에서 뭐 가디언을 포함해서 그 영국의 매체들도 굉장히 그 강조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미국에 관한 뉴스가 공통적인 게 이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주지사로 유명한데 이 주지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하고 달아나서 2023년도에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남자를 죄수죠. 전면적으로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다행히 숨진 사람, 이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숨진 사람도 백인이고 총을 쏜 사람도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이건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여긴 또 백인 우월주의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숨지는데 백인 경관 그 여러 가지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 중요해. 우리 뭐 누구도 중요해 하다가 나중에 백인의 생명도 중요해 하고 언론이 완전히 반반 갈려서 팍스만 보시는 분들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think twice 하셔야지 됩니다. 팍스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의 막 90 몇 점 몇몇 퍼센트는 평화적인 시위였고 그 가운데 폭력적인 시위도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데니엘 페리라는 전 육군 서전트 하사였고 그 당시에 총을 쏜 사람이요. 그리고 시위하다가 그 총 쏜 곳에 맞아서 숨진 사람은 역시 공군 퇴역 군인인 그 베테랑인 그 가레트 포스터라는 28살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전 육군 서전트였던 다니엘 페리가 어떻게 총을 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버 운전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우버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어서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시위하는 군중대 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서 총을 쐈죠. 28살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하는 가레트 포스터에게. 그렇게 해서 총을 쏴서 이 사람은 숨졌습니다. 총 맞은 사람은. 그리고 도망쳤죠. 도망쳤지만 잡혔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피고와 사망자가 모두 이제 그 백인이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검사는 총을 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데도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총 쏘고 나서 나중에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로 이 남자의 변호사는 그 시위대가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텍사스주잖아요. 텍사스주에서는 당시에 그 공공장소에서 시위할 때도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합법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얽혀 있죠. 당시에 숨진 그 사람이 AK-47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쏜 사람은 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위협이 돼서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격자들은 또 다른 증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시위대가 텍사스에 총을 가지고 시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텍사스는 총기 소지 자유니까는요. 그래 완전히 오픈리.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전혀 이 당시에 숨진 사람이 총으로 이 사람을 위협했다던가 하는 게 없다. 자동차 안에서 쐈는데요. 뭐 그렇게 목격자는 이 숨진 사람이 총을 든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했더니 이 총을 쏜 가해자가 살인이 일어나기 몇 주일 전부터 계속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 대해서,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위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어떤 그 소셜 메시지를 올리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아주 짧은 영상 같은 것 있잖아요. 그 같은 밈을 공유를 하고, 아마도 내가 내 집 밖에서 시위하는 몇 명쯤은 죽여야 할 수도 있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마치 이제 이게 뭐 흑인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놀란 원숭이들이 막 배변하면서 길길이 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원숭이 우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수주의자들을 굉장히 뭉치게 합니다. 박스를 보시는 분들은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터커 칼슨이 그때는 그 박스에서 해고되기 전이었거든요. 터커 칼슨이 어느 날 마구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있는가. 말하자면 텍사스나 플로리다주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방어용으로 쐈다. 방어용으로 쏜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터커 칼슨이 한번 방송을 하니까 바로 이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이걸 사면위원회에 조사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 사면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건 증거도 그렇고 뭐 적절하다, 이 사면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면위원회는요 전부 텍사스의 주지사가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보수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뭐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스타가 돼버려서 이제는 이제 이 텍사스 사면위원회가 완전히 이게 그 사면 주지사가 하라는 것이 맞다라고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호세 가르자라는 검사는 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숨진 가레드 포스터의 오랜 그 걸프렌드는 아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겠는가.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시각이 다른 사람은 살해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텍사스 주지사가 사면을 했잖아요. 사면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총을 쏴서 숨지게 했는데도 모든 법적 권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총기 소지 자유까지 이게 보장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다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그 흑백 간의 여러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매체 팍스 같은 데의 보도 태도라든가, 그리고 게다 대고 이게 총으로 생겼는데 총으로 사람을 쏴서 숨지게 한 사람에게 총기 소지 자유까지 준단 말이지. 이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일이 꼭 이 텍사스에서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스콘신에서도 막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게 막 차를 타고 돌진했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어버려야 돼. 뭐 이러면서. 그래도 또 박스에서는 야, 저 사람이 영웅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된다니까는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2020년부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시작돼서 미국은 흑백이 또 나뉘어졌고 그 사이에서 한인들 가운데서도 한인들도 어떤 때는 본인이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백인이고 백인보다도 더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흑인들을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몰고 오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그런 분위기가 여론이 충분히 형성이 되니까 팍스 텔레비전 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남에게 총을 쏴서 숨진 사람, 목격자들은 저 사람이 총으로 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다 했는데도 평소에도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교류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어떤 무슨 전파를 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을 완전히 무죄로 사면하면서 다시 그 손에 총까지 쥐어주는 이런 미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미국을 쳐다보면서 이 내용을 탑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요. 오늘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주요 신문 탑뉴스에도 쇼킹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탑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교의 총장이 학생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해서 이제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보면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맨 뒤에 시간 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쉬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들 졸업식에 가는 것을 판사가 허용을 해서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뭐 어제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연방 대법원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지지한 판결 이것도 잠시 뒤에 섹션에 경제와 관련됐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보스턴 글로브부터 볼까요? 제가 USA 투데이로 바꿔놨었어요. 좀 전에 보느라고. 자, 보스턴 글로브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신문의 그 탑 뉴스들이 지역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도 많은데 보스턴 글로브 하면 뭐 세계적인 신문이기도 한데 오늘이 바로 축하를 할 권리 이렇게 하면서 사진들이 많이 실렸는데 그 사진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무슨 꽃이죠? 무슨 꽃 아래서 꽃나무 아래서 여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허그하고 있다던가 뭐 남자분이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보스턴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20년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오늘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함께 실렸고요. 그리고 역시 보스턴 지역이 카톨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케네디 집안이 이쪽에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티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그 회의를 하는 것. 보스턴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일면에 실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어제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한 달 전부터 그런 게 발표되고 나서 그제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3대 지수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어제는 이 시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가 사상 4만 달러까지 올라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잠시 뒤에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마무리를 했지만 그런 내용이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답게 4만 마일스톤이 됐었다. 그리고는 다시 falls back 됐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탑 뉴스에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이제는 경기 불황, 리세션이라는 그런 말들 느낌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시야에서는 사라진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탑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워싱턴 포스트의 탑 뉴스를 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역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어제 이틀에 그 미팅 같은 것을 다 마무리한 것을 전했고, 그리고는 역시 워싱턴 포스트도 이건 전국 뉴스이기도 하지만 레리 호건이라는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 딱 당선되고 나서 바로 얘기한 것을 또다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레리 호건이 본인은 상원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나는 프로 초이스다. 프로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공화당은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 배 안에 있는 이제 그 태아라고 딱 결정짓는 그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프로 라이프가 아니라 프로 초이스다 하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화당이 이걸 강조한다는 그런 내용, 프로 초이스다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스 오늘 일면이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요. 가운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동북 쪽에 하르키우 같은 데가 한 며칠 전에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령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터프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르키우 그 동북부에서도 좀 안정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는 뭐 네이토 뭐 터닝 포인트 오로 유니온 이거 중요하죠. 이 내용도. 그 맨 왼편에는 지금 알라바마주에서 자동차 머세디스 벤츠가 그 노조를 결성을 하게 되는가. 오늘 투표 아직 결과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 사우스에서 자동차 노조가 결성이 되는 것. 특히 이제 알라바마 같은 데는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돈을 덜 받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 노조가 나온다? 머세디스 벤츠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서 오늘 눈에 띄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그 중앙에 보면은 사무엘 얼리또의 집에 Stop the Steal 심볼이 휘날렸었다. 이 Stop the Steal이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거가 2000년도 11월에 끝나고 나서 이거 부정선거라서 내가 진 거야.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어? 뭐 처음에는 뭐 내가 이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당연하죠. 당연히 뒤집어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투표 자체를 현장에 가서 하는 사람부터 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우편 투표 등등 뭐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공화당은 그 당시에 무슨 우편 투표 이런 거 하면은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뭐 이런 부재자 투표 이런 거 하면은 다 그거 뭐 사장된다고 사기치는 거라고 현장에 가서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한 것을 개표했을 때는 트럼프가 많이 나왔고 그것부터 하니까 그 뒤에 우편 투표 같은 것을 개표를 하니까 바이든이 이긴 거죠. 이제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게 부정선거다 하면서 마구마구 하다가 1월 6일에 이제 의사당 폭동까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이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집 앞에 Stop the Steal 길을 걸어놨다. Stop the Steal 길은요. 미국 길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표래요. 별이 왼쪽 아래에 있겠죠. 파란 미국의 그 별이. 그렇게 한 것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아주 가장 노골적인 뜻이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도 이 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의식하지 않고 보신 분들은 앞으로 사진을 보실 때 한번 보면 이게 미국 성조기를 거꾸로 해서 왼쪽 아래에 이 스타들이 파란 색깔 스타들이 딱 있게 있는 이게 사무엘 얼리또가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는 그런데 이게 또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이거 심사숙고하고 막 이러는 곳이 연방 대법원이었잖아요. 그런 그 연방 대법관이 이렇게 했었다 집에 이걸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얼리또가 여기에 대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나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 본인의 집 앞에 아주 크게 이제 그 깃대가 굉장히 커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네요. 커서 거의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 높이의
지금 그 Stop the Steal 기가 서 있었는데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옆집 사람이 뭔가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뭐 거기에 뭐 좀 대항하기 위해서 걸어놨었던 거다. 뉴욕타임스는 이게 어느 기간 동안 걸려 있었는지 이건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분명히 1월 달에 1월 17일에 그 깃발이 휘날린 그 사진은 확보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아무튼 그랬고 그 사무엘 얼리톤은 내 와이프가 했었던 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뭐 지지자들에게 가라고 해서 결국은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면책 특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결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걸 결론을 내려야지 될 사람이 나는 대통령을 지지해 Stop the Steal 길을 집 앞에 달아놨다? 이 정도면 본인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연방 대법원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할 때 클래런스 토마스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부인이 막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은 물론이고 막 11월 선거 이후에 계속 백악관이나 애리조나의 정치인이나 막 전화를 걸고 사람을 모아서 이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운동을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했는데도 클래런스 토마스는 여기에서 빠지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 얼리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너무너무 큰 수십만 달러 이상의 선물들을 부자 기부자들에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욕타임스의 이 기사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프로테스터를 숨지게 한 그 남자에 대해서 이 텍사스의 주지사가 사면을 한 것을 맨 위에 올려놨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어제 이 내용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UC 얼바인에서 47명이 시위를 하다가 무슨 시위겠어요? 요즘에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다가 체포가 된 그 사진이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UC 버클리는 뭐 학교와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겠다 해서 학생들이 그 야영지를 해산을 한 것 같고요. 아무튼 LA 타임스는 그 진압하는 이 장면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진을 보면 막 경찰들이 막 온갖 그 완전히 그 폭동 진압 그런 그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와 마찬가지로 보스턴 글로브는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바티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보스턴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LA 타임스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일면에 이 뉴스를 전하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바티칸의 기후정상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약속한 것도 굉장히 어겼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오일 회사 그 간부들에게 10억 달러 내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일 시추하게 해주고 그리고 바이든이 규제해 줬던 거 다 풀어줄게. 이런 거 말하는 게 이제 기후변화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지금 비난을 했다 하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맨 왼편의 그 탑 뉴스는 시장이 메트로 경찰 패트롤 오더 명령을 내렸다 이거거든요. 이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께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 버스와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요소 주변에는 다 메트로 지하철 무슨 뭐 역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그 한인 업소들의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데 요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어제도 그 이은 기자가 현장에 그 캐런 베스 그 시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데요. 캐런 베스 시장이 메트로버스와 기차 노선에서 일어나는 주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 인력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경찰 능력을 늘려서 폭력을 막겠다. 수백 대의 버스 그리고 몇 마일이 되는 이 지하철 시스템에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경찰을 거기에 이제 파견을 해서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비난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너무 작은 행동이다. 이거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마약 중독, 또 정신질환자, 또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더 범죄화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돈은 어디서 나올 건데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주에도 2건의 사건에서 3명이 칼에 찔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주중 승객을 한 120만 명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경찰을 거기에 이렇게 둔다. 얼마나의 경찰 병력을 어느 기간 동안 이런 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찰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메트로가 뭐 예산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되면 지난 7년 동안 법 집행관에게 쓴 것이 뭐 한 법 집행에 쓴 것이 1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니고, 그렇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답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메트로 대중교통버스에서 승객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번엔 총이에요. 칼이 아니라. 오후 5시 직전에 슬라우슨과 박스폴드 애비뉴에서 운전자를 포함을 해서, 드라이버를 포함해서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이 가해자가 피해자 뒤에서 총으로 쏘고는 그냥 걸어서 달아나다가 뭐 어디쯤 가다가 체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트로가 타고 다니지 않는 분들께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사업과 그리고 도시가 더 안전해지느냐 안전해지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오늘 일면에 보도를 했고요.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건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의외로 이게 시간이 좀 기네요. 제가 조금 더 줄여야지 되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잡아놨어요. 나우가요. 39,905, 39,906 이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나스닥과 S&P 500 지수 뭐 이런 것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건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사회의 테크놀로지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딧 있죠.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뭐 처음에는 허접했는데 지금은 뭐 단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 레딧이 오픈 AI와 컨텐츠를 뭔가를 아무튼 제휴를 한다고, 이 레딧 것 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레딧 것도 오픈 AI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뭔가를 자꾸 배워야 되니까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 레딧도 그렇게 딜을 끝냈다라고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뒤에 장 끝나고 나서 11% 정도가 올라간 것 같더니, 레딧이 주식값이, 레딧이 뭐 주식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보다 오늘 11.92%가 올라갔습니다. 레딧이 그 정도 돼서 지금 뭐 주당 뭐 63달러에 거래가 되는데요. 야, 이거 처음에는 한 40달러, 45달러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었던가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그만큼 추세. 요즘에는 뭐 챗GPT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오픈 AI, 이 오픈 AI는 뭐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소송을 받기도 하고, 우리 거 왜 맘대로 가져다 쓰지? 이렇게도 하지만 또 레딧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제 커지잖아요. 전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좀 간추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소비자 금융보호국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7대2로 찬성을 했는데, 이건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면 없어져야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연방기구는 매년 연간 딱 그 부서의 어떠한 그 적정한 돈을 배급을 받잖아요. 이제 딱 할당해서. 그런데 이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다른 기구와는 달리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장이 뭐 일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좀 필요하다 싶으면 연방 준비 제도에서 돈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하잖아요. 은행 규제도 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뭐 등등의 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을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연방 그 대법관들이 7대 2니까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이 진보 쪽으로, 진보는 3명밖에 안 되지만요. 보수 4명, 진보 3명이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필요하다. 이 규제를 어쨌든 한다는 곳이잖아요. 소비자 금융 이 보호국은 필요하다 해서 이 지켰다는 것이 이게 그 보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해서 지금 조금 주목을 받고요. 두 사람 이건 안 돼 하고 얘기한 사람은 사무엘 얼리또와 닐 고서치였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새로 법을 서명을 하면서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했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을 거부시킨다 하면서 서명을 했는데 뭐냐면은 더는 플로리다주에서 에너지 정책에 어떤 기후변화와 연관된 요구사항이 없답니다. 기후자도 잘 쓰지 않기로 하고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지 된다. 캘리포니아주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플로리다주. 그런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던가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 그 풍력 터번 이건 금지를 합니다. 뭐 기후라는 단어조차도 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는 천연가스 확장, 규제는 줄이고 가스 파이프라인, 스토브 같은 가스 기기 금지도 하지 않고 더 활성화시키고 화석 연료 산업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 근데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 플로리다가 1895년 이후 가장 지난해 더웠고 해수면은 올라가지. 막 플로리다주 콘도도 무너지고 했잖아요. 폭염, 허리케인 등등인데 이럴 수가 있어? 플로리다주요. 2008년도에는 기후변화 같은 거 생각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공화당이었던 찰리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릭 스캇 상원의원이 됐지만 릭 스캇이 주지사가 되면서 이걸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론 디센티스가 들어와서는 더 강하게 뒤집으니까 앞으로 은퇴하실 때 어디를 가셔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플로리다인가 어딘가 이런 것들도 다 관련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학생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꽤 많네요. 7,807명 정도.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캘스테이트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리 총장입니다. 대만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카데믹 보이콧을 해라 하는 것을 수용을 했거든요.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 학생들이. 그건 이스라엘계와 뭔가를 협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학문적인 교류를. 그래서 이 총장이 얘기하기를 아직까지는 우리 그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스라엘과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건 없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학생이고 교수고 괜찮지만 학생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학교 차원에서는 아직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고 리버럴 그 아트 칼리지고요. 인류가 대량 학살과 파괴를 당할 때 우리는 누구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 자체도 검토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연구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총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니 캘스테이트의 전체 총장이 우리하고 의논도 않고 이런 일을 해? 친이스라엘 그룹이 유대인 학생을 차별한다? 뭐 등등 뭐 위험한 요구사항에 동의했다. 스캇 와이너 11지구의 민주당 주이시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하네. 비난이 이어졌고 그러자 이제 이 총장은 내가 또 다른 쪽은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얘기는 했고요. 어쨌든 정직 처분은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주말인데 휴스턴 인근의 뭐 폭풍으로 아마 사망자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4명 사망했다고 하고요. 100만 명 이상에게 전기 공급 안 된다고 하죠. 좋은 주말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